치고 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무조건 끊어 싸우셔야 됩니다. 반대로 흙이 이렇게 두터운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면은 이때는 싸우시면 또 안 돼요. 이때는 치고 받을 때 늘어서 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바둑을 보시면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모르시면은 선택을 못 하시고 뭐 무조건 싸움, 요것만 하시면 이것만 하시잖아요. 그럼 바둑 망하는 겁니다. 예. 네, 흙이 이쪽을 갖고요. 이 수는 어때 보이시나요? 혹시 이런 바둑 보셨나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돌이 바짝 다가서는 거예요. 바짝 다가서고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날짜로 간다든지 해서 공격을 노리는 겁니다. 이 돌이 그렇게 안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공격하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는 거는 이 공격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짝 다가서고요. 굿자로 있을 때도 이 정도 와요. 예. 물론 이제 굿자로 뒀을 때는 이 정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날일자로 갔을 때는 날일자가 이제 장점은 좀 발 빠른 거고요. 단점은 엷은 거예요. 굿자보다 이게 발 빠른데 엷어요. 그래서 흙이 다가왔을 때는 좀 더 엷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수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애매한 겁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둡니다. 네, 다가섰고요. 네, 이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정석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예. 네. 모르시나요? 네, 대답은. 그러니까, 요로 단수 치는 거, 그리고, 있는 거, 나가는 거, 두 가지 아시죠? 주위 배석이 흙이 좋을 때는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대부분 이 형태만 나오면 다 이으세요, 그냥. 예,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아시면 안 돼요. 주위에 두터운데 이으시면은 손해본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나가 싸워야 됩니다. 두터울 때는. 네. 늘고, 요 단수 치는 데까지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주위가 흙이 좋을 때는 입구 싸우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반대로 백이 좋을 때는 무조건 입구 싸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그 상황에 따라서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 꼭 요것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치고 나서 요 진행이 다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치는 수를 잘 안 둬요. 요거는 이제 2단저 치는 것도 정석이에요. 느는 것도 정석이고요. 2단저 치면 보통 이제 있고요. 받아줄 때 두 칸을 벌리는 경우는 이제 흑돌이 여기 있을 때 두 칸 벌리고 백돌이 있을 때는 눈목자나 날일자 둡니다. 이것도 정석이에요. 예, 그래서 정석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양만 나오면 거의 치고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지 이 손이 있으면 두 손을 쓰셔야 되는데 한 손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바둑이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 그래서 이제 느는 수는 여기를 이제 호구를 치고요. 단수를 쳤을 때 패감이 있을 때는 패로 버티는 거고요. 패감이 없을 때는 잇고 잡고 벌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정석들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뒀고요. 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미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 미는 것도요. 이쪽이 이 모양이 넓을 때는 보통 밀어갑니다. 그리고 모양이 지금 요거는 약간 그래도 애매해요. 근데 한 요 정도 돼 있을 때는 이건 계속 미는 건 나쁜 거예요. 중복입니다. 이건 두텁기 때문에 이건 늘어서 그냥 두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자리인데 그래도 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요거는 뭐냐면 늘게 되고 나중에 공격을
이쪽이 다가서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밀어둬도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받아주면 이렇게 X자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밀어놓으면은 이거 넣은 다음에도 공격이 없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는 수가 이쪽 세력한테는 좋은데 백을 공격할 때는 대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뒀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섰고요. 보통 이제 이수 다갔을 때도 여기를 붙이고 받으면 다가서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근데 실제는 그냥 다가섰기 때문에 흙이 이쪽 날짜로 왔습니다. 이수는 어때 보이시나요? 예. 좁아요. 예,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작습니다. 이쪽 공격하는 거는 이건 좁아도 의미가 있어요. 얘가 공격이지 않습니까?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도 넓잖아요. 이쪽도 지금 진행하다가 말았고요. 지금 큰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작은 자리입니다. 여기 붙이는 수를 뒀어요. 저수는, 그러니까 이게, 바둑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막, 인공지능도 붙이는 수 많이 둬요. 하지만 지금은 붙이는 수가 어때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보시면은, 옆으로 붙이는 것도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붙일 때는, 여기가 열자, 이렇게 두 칸 정도 벌렸을 때는 이 붙이는 수를 좀 둬요. 근데, 여기가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붙여요. 왜냐면 여기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다 보강시켜 주거든요. 네. 가령 여기 이 형태에서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 들어가면 다수예요. 근데 붙이는 수를 두면 이것도 똑같아요. 젖히고 둘 때 흙이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가 다 보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득이 없습니다. 붙이는 게. 그리고 아래로 붙이는 수는 일로 젖히고요. 여기 뒀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늘어도 백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가령 이런 데 늘었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도 그렇고 여기 두고요. 이쪽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수는 좀 생각을 하시고 붙이셔야 돼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들이 굉장히 고급 맥이에요. 고급 맥인데 고급 맥을 구사할 때는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붙이셔야 돼요. 예. 실력이 약하신 분들이 막 붙이면은 그냥 망하십니다. 예. 오히려 고수가 하수들 좀 약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꼬아먹을 때 많이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들이나 인공지능은 많이 붙여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굉장히 고급 맥이기 때문에 딱 이유가 있습니다. 붙일 때는요. 아무 때나 붙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수예요. 네. 뒤로 후퇴를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성공했어요. 네. 간격이 좋지 않습니까? 백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흙도 무조건 반발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 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안 돼요. 예, 무조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위 배석이 흙이 두터우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흙이 두터우면 싸움을 하시는 거고요. 백이 두터우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백이 약해요, 오히려. 그럴 때 안 싸우시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싸울 때 싸움을 피하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백이 잘 됐습니다.
아, 여길 늘었네요. 이 자리도 원래 크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넓잖아요. 예, 넓은 데를 먼저 가는 게 보통입니다. 한 칸을 띄었고요. 이 뭐 중앙으로 한 칸 띄는데 악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체로 중앙으로 띄는 데는 악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수보다는 그래도 여기 지키고 그리고 띄는 게 이제 보통일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지켜져 있으면 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막 들어가면 다수거든요. 이럴 때는 이 띄는 수가 좀 별로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가 요 한 칸을 띄었을 때는 단순하게 자기 집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요 흑도를 좀 노릴 때 또 둡니다. 가령 여기가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띄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눌러가면은 못 살아 있어요. 기분 나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형태는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띄는 값어치가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예. 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치받았는데 이런 수는 잘 안 둡니다. 어디 두는 게 좋을까요? 네. 두 가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 붙이는 수를 방비할 때는 어디죠? 이 붙이는 흙은 여기 들어왔다는 건 요 붙이는 걸 두겠다는 노림수예요. 보통 이렇게 한 칸 띄잖아요. 이 모양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일로 젖혀도 끊고요. 이렇게 돌파당하면 기분 나빠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 마른 모는 너무 느린 수예요. 예, 예. 아, 치받는 것도 좀 악수라서 안 됩니다. 아니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이게 방비하는 겁니다. 이걸로 방비가 됐어요. 붙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로 붙이면 어느 쪽으로 젖혀야죠? 이거 방비가 됐다고. 일로 젖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가 수읽기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돼요. 여기 두고 두면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수읽기를 그리셔야 돼요. 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딱 끊어서 오히려 흙이 망한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젖혀도 단수쳐도 죽었어요. 괜히 둬서 보태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 띄면은 이 붙이는 수는 방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둬도 똑같아요. 방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칸 띄는 게 보통입니다. 예? 예? 여기요? 이거는 이어져서 하면 안 되죠. 흙이 더 약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 두면은 흙이 자충이 다 돼갖고 망하는 거예요. 뭐 끊는다든지 하면 한 받아줘요, 이렇게요. 이렇게 받아주고 나서 딱 보시면 얘가 엄청 약한 거예요. 예. 백은 아주 탄력이 있는 돌이고요. 이런데 와도 역시 잡으러 가도 지금 안 돼요, 수상전이. 백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 수를 둘 때는 흙이 막 아주 두터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를 씌워가면 흙도 막 이렇게 붙이고 받을 때 이렇게 젖혀서 안에서 살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싫을 때는 이제 일로 다가 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여기 넘어가면 뭐 넘겨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 이제 밀면은 이건 받아야 돼요. 젖히면 아래가 다 다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이렇게 끊어서 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밀어서 여기가 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보통 두 가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씌우는 거하고요. 다가 쓰는 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데, 이런 데는 다 악수라서 잘 안 듭니다. 예? 이것도 이 돌을 이렇게 늘게 해주면 나쁜 거예요. 이것도 뭐 손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종합 강의 8은 60여 시간의 영상 강의와 첫 문제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저의 어록을 정리한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이 공부 방법, 아마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방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핸드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 종합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느꼈던 거, 혹은 저의 한마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에서는요, 여러분들 고수의 한마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 고수의 한마디는 왠지 좀 더 기억도 오래가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는 수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의 실력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태도가 은근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두다가 단수를 못 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는 게 잘 안 잡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고수와 하수 종합 강의 8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배우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투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USB 영상 강의,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문제풀이도 넣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8,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